오픽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오픽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정확한 정보이고 어떤 것들이 잘못된 정보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픽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두 번째 시간. 직전 영상에서는 오픽 난이도와 오픽 등급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으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픽 난이도에서 단계를 선택할 때 단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죠.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오픽 난이도에서 단계를 선택할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오픽 서베이와 돌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엑기스만 따로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못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오픽 서베이와 돌발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룰 10개의 질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오픽 서베이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요? 두 번째, 오픽 서베이에서 선택하지 않은 주제도 출제될 수 있나요? 세 번째, 그렇다면 돌발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돌발 주제는 몇 개나 출제되나요? 다섯 번째, 돌발 주제가 나오는 콤보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가요? 여섯 번째, 오픽 서베이에서 선택 주제를 12개 이상 선택하면 돌발 주제가 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오픽 서베이 6번 항목인 운동 영역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다른 운동을 선택해도 출제되지 않나요? 여덟 번째, 어떻게 서베이 항목에서 한 개의 주제도 출제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아홉 번째, 그렇다면 하나의 오픽 서베이 항목에서 한 개 이상의 주제가 출제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마지막 열 번째, 공원과 걷기라는 주제가 성격이 비슷해서 함께 답변을 준비했는데 혹시 이 두 주제가 모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오픽 서베이와 돌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오픽 시험을 좀 더 편안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오픽 서베이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요? 보는 것처럼 모두 7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학생이 아니요 라고 선택을 한 후에 수강 후 5년 지남을 설정해서 직장과 학교에 관련된 질문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에서는 독신보다도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시험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요령입니다. 네 번째, 여가활동. 다섯 번째, 취미나 관심사. 여섯 번째, 운동. 일곱 번째, 휴가나 출장. 이렇게 4번부터 7번까지는 선택 주제인데요. 총 70개의 주제들 가운데 반드시 12개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12개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픽 서베이에서 선택하지 않은 주제도 출제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베이 항목에는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주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항목인 여가활동에서 카페나 커피 전문점 가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은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돌발 주제는 무엇인가요? 서베이 항목에는 없지만 출제되는 주제들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돌발 주제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인데요. 정식 용어로는 General Topics라고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돌발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영상에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네 번째, 돌발 주제는 몇 개나 출제되나요?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오픽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면 총 15문제가 등장하죠. 1번 자기소개 이후에 3단 콤보 4개와 2단 콤보 하나, 즉 5개의 콤보로 시험이 구성됩니다. 이 말은 한 번의 오픽 시험에서는 모두 5개의 주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들 가운데 3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2개 콤보는 돌발 주제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포함한 선택 주제와 돌발 주제의 평균적인 출제 비율이 3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돌발 주제가 나오는 콤보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각 콤보의 첫 번째 문제 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조금 헷갈리시죠? 한번 적어보세요. 2번, 5번, 8번, 11번, 14번 이렇게
5개입니다. 이 문제 번호에서 어떤 종류의 주제가 출제되는지 알 수 있죠. 돌발 주제는 이 모든 콤보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픽 난이도를 4단계를 선택을 했는데 2번 콤보와 8번 콤보에서 돌발 주제가 출제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번 이후에 또 다른 돌발 주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0번 이후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돌발 주제가 평균적으로 2개가 나오는데 이미 2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6번째, 오픽 서베이에서 선택 주제를 12개 이상 선택하면 돌발 주제가 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택 주제를 15개 정도 넉넉하게 고르면 되겠네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12개만 고르면 되는 선택 주제를 3개를 더 추가해 놨으니까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들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론! 오픽 서베이에서 선택 주제는 반드시 12개만 고르세요. 7번째, 오픽 서베이 6번 항목인 운동 영역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다른 운동을 선택해도 출제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출제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하면서 걷기, 조깅, 헬스와 같은 다른 운동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들 중에서 한 개의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질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8번째, 어떻게 서베이 항목에서 한 개의 주제도 출제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 종류에 대한 것인데요. 오픽 시험에는 총 6개의 주제별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요약해 보세요. 3번 항목에서는 거주지, 4번 여가활동, 5번 취미나 관심사, 6번 운동, 그리고 7번에서는 휴가나 출장 관련 주제들 중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이 출제됩니다.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돌발 주제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모두 6개의 주제별 종류가 있는데 이미 설명한 대로 오픽 시험에는 5개의 콤보, 즉 5개의 주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2개의 콤보를 돌발 주제가 채우니까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 서베이 항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오픽 서베이와 돌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셨죠? 2문제가 남았네요. 9번째, 그렇다면 하나의 오픽 서베이 항목에서 1개 이상의 주제가 출제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돌발 주제를 제외하고 서베이 3번 항목부터 7번 항목까지 항목별로 많이 나와봐야 몇 개? 네, 1개의 주제만 나오도록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번 항목인 여가활동에서 여러분이 영화 보기, 해변 가기, 그리고 카페나 커피 전문점 가기 이렇게 3개의 주제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이 됐고 1번 자기소개 이후에 2번을 딱 들어봤더니 해변 가기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가활동에서 골랐던 영화 보기나 카페나 커피 전문점 가기가 이후 콤보에서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여가활동에서 하나의 주제가 첫 번째 콤보에서 나왔다면 나머지 여가활동에 관련된 주제들은 이후 콤보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공원과 걷기라는 주제가 성격이 비슷해서 함께 답변을 준비했는데 혹시 이 2 주제가 모두 나오면 어떻게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2 주제가 동시에 나올 확률도 거의 희박하지만 설사 나온다 해도 같은 답변을 자신있게 2번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손색이 없는데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픽 서베이와 돌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여기서 보너스 질문, 오픽 서베이에서 쉬운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주제들을 담은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시험을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 보고 주제를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픽 서베이와 돌발 주제에 대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